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등산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나누는 방, 등산정보톡입니다. 오늘은 등산할 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등산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보행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보행법이라, 즉 보행, 걷는 법에도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등산 체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니까 등산할 때 힘든 순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론적인 설명과 실전에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하는 동작을 같이 보여드리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등산이 힘드실 때 다른 사람보다 체력을 아끼면서 등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행하는 자세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요. 보행법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것은 11자 스텝, 타이거 스텝, 레스트 스텝 이렇게 3가지인데 차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자 스텝입니다. 말 그대로 11자로 걷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드리면 8자로 걷지 말라는 뜻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11자를 8자 걸음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자라고만 하면 설명이 부족하죠.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8자로 해서 바깥 방향으로 벌리면서 걷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8자로 걷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그 원리까지도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8자 걸음을 하게 되면 발바닥의 바깥쪽이 주로 지면에 닿게 됩니다. 이러면 체중이 발바닥 골고루 분산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8팔자를 다리를 벌리면서 걷게 된다면 걸음을 디딜 때마다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중심축 이동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무릎 부분도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돼서 무릎에 있는 그 반월산 연골판에 나쁜 영향을 줘서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팔자 걸음은 체력 소모와 부상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11자로 똑바로 걷게 되면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싣게 돼서 발의 피로를 줄이고 중심축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전방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무릎, 발목까지 자세도 바르게 되기 때문에 부상이나 염증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스텝입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걸음법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발이 항상 전방 축의 가운데에서 지면에 닿는 스텝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모델들이 걷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걷는 것을 보면 11자로 걷는 것이 아니라 꼬듯이 걷는 거죠. 호랑이뿐만 아니라 고양이처럼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전방의 한가운데에 놓는 식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캣워크라고 합니다. 아마 등산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 타이거 스텝이라는 단어는 강의 같은 것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좋은지 그 설명은 별로 없죠. 이 타이거 스텝을 하게 되면 발을 놓는 위치가 항상 전방의 일직선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몸의 중심축이 양쪽으로 쏠리지 않고 걸음 방향의 한가운데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몸의 흔들림이 적고 중심 이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다리도 덜 아프고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스트 스텝입니다. 이것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스트, 즉 쉰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는 중에 쉬는 것이 가능할까요? 쉬면서 걷는다. 그 말 자체로는 모순이죠. 이 레스트 스텝은 그림과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땅을 밟고 있는 한쪽 다리는 곧게 펴야 됩니다. 다리를 굽히고 있으면 근육이 힘을 쏘고 있는 그 상태이므로 쭉 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쪽 다리는 힘을 빼고 들어 올려서 다시 놓습니다. 이때 호흡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호흡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들어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내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행 속도는 그만큼 천천히 해야 됩니다. 11자 스텝의 실전 영상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서 저렇게 8발자 걸음으로 바깥 방향으로 발끝과 무릎이 분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특히 상체의 자세도 중요한데 이렇게 손을 짚거나 무릎이 과도하게 숙여져서 등산화 앞 발의 끝을 넘어서면 되지 않습니다. 등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체는 다소 숙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선도 떨어지고 어깨와 등과 허리가 지나치게 앞으로 굽어지게 되면 무릎도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몸 전체가 지나치게 숙여져서 무릎에 관절에 과도한 하중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상체를 꼿꼿이 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10도 15도 정도 앞으로 숙여지지만 과도하게 굽어져서 무릎이 굽지 않도록 하고 발끝은 바깥 방향으로 8발자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전방 11자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11자 스텝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앞방향으로 11자로 진행하면 됩니다. 타이거 스텝의 실전 걸음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평상시 걸음과 달리 스텝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중심부에 착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단이나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힘이 들 때 착지하는 발을 전방 몸의 중심부에 두어서 중심축이 이동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레스트 스텝입니다. 레스트 스텝은 저처럼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오르막길에서 한 스텝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숨과 날숨을 동시에 하고 디딤발은 저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쭉 펴줘서 굽혀지지 않고 즉 근육이 힘을 쓰지 않고 뼈로 지탱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진행하는 앞발은 들숨과 날숨을 동시에 할 정도로 천천히 딛고 저렇게 무릎이 숙여지면 계속해서 근육이 힘을 쓰는 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리를 쭉 펴줘서 디딛고 있는 다리를 쭉 펴줘서 근육은 쉬고 뼈로 지탱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한 스텝을 들어서 놓고 속도를 늦추고 호흡은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를 한 스텝에 하고 지탱하고 있는 뒷발은 순간적으로 저렇게 쭉 펴져서 근육이 힘을 쓰지 않고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레스트 스텝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보험법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보행법, 11자, 타이거 스텝, 레스트 스텝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면 조금 어려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그 원리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이해도가 깊어질 겁니다. 11자 스텝과 타이거 스텝의 원리는 중심축에 비밀이 있는 것이고, 레스트 스텝은 스텝을 속도를 늦춰서 그 사이에 호흡과 근육을 잠깐씩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스텝들이 실전 등산에서 등산 코스 내내 가능할까요, 과연? 경험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과 등산 현장은 좀 다르죠. 등산 경험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1자 스텝은 가급적 등산하는 내내 노력해야지만 바위나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튀어나온 그런 길이나 험하고 거친 길에서는 이론 그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발을 미끄러지지 않는 디디기 좋은 평평한 지점에 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11자 스텝을 유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니까요. 타이거 스텝은 힘이 드는 것이니 오르막길이나 비탈진 곳의 계단 같은 곳에서 하면 좋습니다. 평지나 내리막은 힘들지 않으므로 하실 필요가 없죠. 별로 힘들지도 않은 평지에서 다리 꼬고 걸으신다면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둘지도 모르니 조심해야겠죠. 레스트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심하고 호흡과 다리가 힘든 구간에서 하면 되고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스트 스텝은 속도가 느려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간에서 하면 뒤처지기만 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등산 보행법은 보통의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하루에 수시간 이상 격한 운동이고 조금의 에너지라도 티끌 모아서 태산입니다. 이러한 보행 요령을 잘 알아두시면 등산 중에 아주 힘든 순간에는 도움이 되고 남들과 똑같은 시간 등산을 하더라도 피로도와 체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해 보신다면 틀림없이 도움될 겁니다. 등산 보행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이나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지식 재능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